100세 시대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약 20년간 일을 해서 4, 50년을 무직인 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. 그런데 이 고령 인구 이슈는 우리나라에 유독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빠르기 때문인데요. 지난 10년간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중 1위를 차지합니다. OECD 평균은 2.6%인데 비해 한국은 4.4%의 증가율로 매년 29만 명씩 늘고 있죠.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한국은 20년 후에는 셋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됩니다. 놀랍죠? 2048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. 사실 고령화의 사회는 의료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점은 아니지만 문제는 노인 빈곤율에 있습니다. 2018년 한국은 이미 노인 빈곤율에서 OECD 중 1위를 차지합니다. 저도 이런저런 통계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번 통계는 좀 충격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. OECD의 노인 빈곤율은 평균 12.5%였습니다. 독일은 10.2%, 프랑스는 4.1%에 불과했죠. 대부분의 인구는 은퇴하고 나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심지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덜 발달한 멕시코도 25.6% 정도였죠.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려 46%의 노인 빈곤율을 보였습니다. 약간만 더 과장한다면 2명 중 1명은 가난한 채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 빈곤율은 순수 소득에 의해서만 판단이 됩니다.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집 한 채만 가지고 소득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도 나름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돈 많이 번다고 하는 나라인데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? 한국과 미국, 일본, 독일, 영국, 프랑스로 구성된 G5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 전체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. 미국 83.7%, 프랑스 73%를 비롯해 G5 평균이 69.6%인 반면 한국은 43.4%에 불과했습니다. 대부분 연금만 받고도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.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령 연령의 차이였는데요. 우리나라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반면 대부분 65세에서 67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도 65세에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G5 나라들도 저 나이에서 더 상향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. 공적연금은 프랑스 27.5%, 영국 25.8%를 비롯해 G5 평균은 20.5%인데 반해 한국은 9%였습니다. 하지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사적연금이었는데요. 사적연금 가입률이 독일 70.4%, 미국 62.9%를 비롯해 G5 평균 54.4%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과 16.9%밖에 되지 않아 고령화를 준비하는 데 비교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의 나이는 현재 고령이 아닐 것입니다.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고령이 되겠죠. 위의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앞으로의 노인 빈곤율을 위해서 사적연금 지원 강화와 고령층 민간 일자리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고령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분명한 것은 은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.